이 총선 막판까지요. 본인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열린민주당은 오늘도 조국 전 장관 수호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. 윤석열 씨가 그간에 보여온 여러 가지 행태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직접 웅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저에 대한 지지로 폭발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국회의원 한 사람이 끌어내리려 한다고 뭐 끌려 내려오겠습니까? 또 본인의 과오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. 선거 막판까지요, 배정수 소장님.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원하지도 않는 일단 윤석열 조국 전 장관 이슈를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거든요. 이 전략이 마지막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. 갈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결집입니다.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가 없는 열린민주당은 결과적으로 이 정당의 성격이 무엇이냐. 조국 수호 정당, 친문 정당. 물론 이제 이런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이슈들로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주목 효과를 발휘되지를 못해요.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겠다고 뚜렷이 하고 또 선긋기를 하고 있거든요. 이러다 보면 최근 들어서 발표 마지막 되는 조사를 보면은 열린민주당이 상승세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. 그러면 적어도 깜깜이 기간만큼은 우리의 정체성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.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결과적으로는 뭐냐. 바로 이슈를 주도해 가야 마지막까지도 상승세 또 추가적인 비례대표 투표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면 윤석열 총장을 최강욱 전 비서관이 윤석열 씨라고까지 표현한 것도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. 계속해서 누구와 각을 세우느냐 윤석열 총장과 각을 세울 수는 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뭐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청장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. 윤석열 씨까지 언급이 됐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은요. 현직 검찰총장을 선거 입 후보자가 이렇게까지 공격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. 현직 검찰총장을 입 후보자들이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자기네가 국회에 당선돼서 가면은 이 사람을 수사를 하겠다는 현 정권 그 4대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. 수사들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. 중간 정리를 해보면 장혜철 평론가님, 더불어민주당, 그러니까 집권 여당만 쏙 빼고 조국 대 윤석열 수호와 윤석열 저격, 이 프레임, 이 틀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사실 윤석열 총장의 어떤 독특한 캐릭터 때문인데 윤 총장 같은 경우는요, 아마 중도와 무당층에서 여러 거물급 정치인들과 비교해봤을 때 가장 신뢰받는 사람일 겁니다. 물론 본인은 정치인 아니고 검찰총장인데 오죽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도 한번 오르내려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. 사실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선거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은 과거에 보수 정권에서도 핍박을 당했었고 지금 진보 정권에서도 여러 정권 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신뢰를 그만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미래통합당이나 보수 야권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 총장을 지키겠다는 구호가 우리를 잘 봐달라는 구호보다 훨씬 더 국민들에게, 특히 중도층 국민들에게 더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아예 이 조국 대 윤석열 싸움에 안 말려가 들어주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보여지는데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끌어들여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신해서 이 싸움을 또 키우고 있거든요. 이러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아마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에서의 설전도 번외로 일어나는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총선을 앞두고 너도 나도 이 윤석열 총장을 거론하는 이 시점에 과거 공정한 총선 관리를 주문했던 윤 총장 그 말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 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거 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위원장님, 저 화면 같이 보실게요. 오늘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지난주 수요일부터인가요? 연차를 냈었잖아요. 그런데 조금 더 알고 봤더니 이 꼬리뼈 쪽에 제거 수술 후에 출근은커녕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다. 꽤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참 윤 총장은 아프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. 이 아픈 걸 두고도 또 무슨 사표를 쓴다느니 왜 휴가를 냈냐는 이 와중에
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참 어떤 분은 대검청사 앞에서 혈서를 쓰지 않나. 어떤 곳은 또 당을 아예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대원 하기 위해서 당을 만들지 않나. 참 어떤 면에서 이 선거가 다른 이슈가 아니라 사실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이 주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해버린 그 상황에서 아마 윤 총장 입장에서 참 답답할 겁니다. 자기가 한 일은 그냥 수사한 겁니다. 원칙대로. 검찰이 왜 있습니까? 결국은 죄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검찰의 본연의 임무거든요.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등 조국 사건, 정경심 사건 등등 해서 그냥 있는 사건 수사했고 그 결과 지금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보면 예. 당초 검찰이 주장했던 대로 사실관계가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최근에 정경심 씨 재판에서 보면 다들 증인들이 나와서 이거 증거인멸했다라고 지금 다 시인하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어떤 분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어떤 면에서 보면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할 거예요.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이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. 결국 아마 총선 끝나고 나면 의석 배분에 따라서 검찰이 굉장히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. 자, 그럴 경우 윤 총장이 어떻게 중립을 지키고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대한민국 법치소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가 총선 이슈를 처음에 큰 그림으로 먼저 짚어본 다음에요. 논란 1, 2, 3 관련해서 각기 다른 여야의 입장 하나씩 오늘 이슈로 차분히 짚어봤습니다.